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스크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카카. 나는 러시아 연방 국경절에 저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당신과 러시아 연방정부 그리고 친선적인 러시아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강인하고 슬기로운 러시아 인민은 장관기간 광활한 대지위에 깊이 뿌리박고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였으며 강국의 존엄과 위상을 떨치면서 긍지 높은 발전 행로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나라의 주권과 안전, 평화로운 삶을 침탈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가중되는 위협과 도전을 짚으시기 위한 러시아 인민의 투쟁은 당신의 정확한 결심과 영도 밑에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러시아 인민은 자기에게 고유한 전통인 승리의 역사를 썩 빛내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러시아의 주권적 권리와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협 수행에 총매진하고 있는 귀국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온 조로 친선은 우리 두 나라의 소중한 전략적 자산이며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설린 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승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입니다. 나는 강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가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염원에 부응하여 당신과 굳게 손잡고 조로 사이의 전략적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갈 용의를 확언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과 진선적인 러시아 인민에게 언제나 번영과 발전, 승리만이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2, 2023년 6월 12일 평양.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문화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순간 뜻에 떠받들려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의 일도선 경공업 기지들에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한 명제품, 명상품들이 생산되어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최상의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순간 뜻을 지니시고 현대적인 물비누 공장을 일도 세워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뜨겁게 새겨하며 용악산 비누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생산적 항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악산의 풍치와 한데 어울려서 현대적으로 일도선 우리 용악산 비누공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도록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일도 세워주신 인민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공장 건설을 위하여 여러 차례나 설계 형성안도 보아주시고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 역량을 보내주시오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6년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설비조립 공사가 한창이어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 공장은 우리 당이 깊이 관심하는 공장, 인민생활 향상과 직결된 공장이라고 하시며 생산 능력에 있어서 전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품질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의 비누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하도록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질 좋은 화장품을 생산하자면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당에서는 공기 좋은 풍치수려한 용악산 기슭에 비누공장 터전을 잡아주었다고 하시면서 공장 이름을 용악산 비누공장으로 명명해 주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장, 우리 당이 완공을 기다리는 이 공장을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훌륭히 일도 세울 때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공장이 저업에서 생산에 진입했던 그의 시를 또다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생산된 물비누 제품들을 보아주시면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이 영악산 비누 공장에서 생산한 물비누 제품을 쓰면서 좋아할 것을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삽시에 다 풀리는 것 같다고 못내 만족해하셨습니다. 그때 수행한 일꾼들이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아직은 첫 걸음에 불과하다고 덕무들이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인민들이 쓰고 남을 만큼 물비누를 깡깡 생산할 때 자신께서도 만세를 부르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원료, 우리의 힘에 의한 물비누 생산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에게 가업입니다. 이 크나큰 믿음에 더 높은 생산 성과로 보답하기 위하여 지난 7년간 우리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은 모두가 창조자, 개발자가 돼서 대승적 기술혁신 운동에 힘있게 떨쳐냈었습니다. 자력갱생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더 빨리, 더 높이 피어갈 만만한 야심으로 300여 건의 연구 성과와 발명 창의 고안을 하였으며 그중 150여 건이 생산에 도입돼서 현재 조업 당시 40여 가지의 생산 제품으로부터 220여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새 제품들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개발 생산해서 당일 용도 업적을 빛내어 나가려는 이곳 일꾼들과 생산자들의 한결같은 지향에 의해 용악산 상표를 단 물비누 제품들은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 경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 전원의 결정들을 철저히 관철해서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일념을 안고 생산 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 있습니다. 일심 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 구상을 현실로 꽃피울 드높은 요리 안고 수도 대건설 전구들에 달려온 청년들과 인민군 군인들, 건설자들이 새로운 건설 속도, 건설 신화 창조의 불길을 세치펴올리고 있습니다.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군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새거리 건설을 청년들에게 통째로 맡겨주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최상 최대의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더욱 분발해서 공사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 착공식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수도의 대건설장에서 조선 청년 고유의 용궁성과 애국적 헌신성을 더 높이 떨치며 혁명의 계승자 노동당의 후비대 사회주의 건설이 욕구로서의 준비를 더 튼튼히 갖추도록 하자는데 당의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새거리 건설장에 달려나 착공의 첫삽을 뜬 그날부터 우리 여단이 올가같이 높은 공사 실적을 기록하게 된 것은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 모두가 새 기술의 창조자들로 준비한 데 있고 이 새거리 건설장에서 청춘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가려는 혁신자들이 내려니 나날이 늘어난 데 있습니다. 우리 직총위원회에서는 야간지원 증명 돌격대를 조직하고 매일과 같이 여기 건설장에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새거리 건설을 위해서 정말 낮과밤이 없이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화성지구 인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참가한 군민 건설자들이 립체전, 전격전의 불길 높이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단에서는 골조공사와 공사망 공사를 동시에 리천으로 벌려나가 공사 기술 단축 향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자주를 선행시키고 여러 공정의 작업이 저기되는 것 같게 감독 일꾼들의 역할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시공과 공법의 요구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총매진하고 있는 고성군민발전소 건설자들이 온재건설에서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연일 공사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장마철 전으로 온재 성토공사를 기본적으로 결속하려고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언제 건설에 유리한 지대적 특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언제가 올라가는 데 맞게끔 자동차들이 수송률을 최대한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이 날로 적극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는 보다 실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태양빛 발전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 에너지 생산량을 연차별로 계통적으로 누리기 위해 조건이 유리한 지역들의 자연 에너지 발전소들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진행되고 있으며 자연 에너지를 적극 이용하여 경영 활동에서 덕을 보는 단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청소동지께서는 6년 전 2017년 10월 18일 개건 현대화된 우리 공장을 현지도하시면서 류현 신발 공장에서는 태양빛 발전 체계를 설치한 데 그치지 말고 구 관리를 잘할 때 대한 이런 귀중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공장에서는 경리하는 청소동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이번에 200kW를 개통병력으로 전환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전력 생산이 높아지는 게 알립니다. 개통병력 체계에서는 독립병 체계와는 달리 태양빛 체계에 따라서 생산되는 전기를 순간도 놓침없이 깡그리 잡아당겨서 국가 전력망에 그대로 넣어주기 때문에 발전 효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kW를 지금 독립병을 이용하고 있는 이 체계도 빠른 시일에 개통병렬형으로 전환시켜서 이용하려고 지금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태양빛 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도입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태전지 제작소에서는 최근 도시의 공간 면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도 효율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분산형 태양빛 발전 체계를 새롭게 연구 도입해서 많은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제작소에서는 지난 기간 이 전국의 기관 기업소 주민 세대들의 이 태양빛 발전 체계를 도입해준 경험에 토대해서 분산형 태양빛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되는 이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토대에 의해서 더 많은 자연적 이용 공간을 찾아서 나라의 전력 생산에도 이바지하며 광범위 이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효율성 문제에 힘을 많이 놓습니다. 이번에 우리 망해도의장관리소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연구소 선생님들이 연구 개발한 분산형 태양빛 발전 체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 위장은 이거 빈공재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일조일이 좋을 때는 보통 180kW 정도의 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조일이 나쁠 때도 2단계에서 100kWh의 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빛 발전 체계로 유의장 구내 안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다 보니 전력의 도정손실이 없어지고 이용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산형 태양빛 발전 체계에서 얻는 전력을 가지고도 유의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량의 3분의 1에 해당한 많은 원만히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망향이 옮지다 나니까 집에 태양빛 전지판을 설치해 놔도 그 생산량이 높지 못하다. 그런 거 이번에 이렇게 발전소가 선다게 돼서 우리 집에서도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집에 태양빛 전지판을 설치하지 않고도 여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직접 이 국가 전력 개통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니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많은 가정들에서 태양빛 발전소 발전 능력 이성에 적극 참가하게 된다면 나라의 전력 생산에 더 많이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이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일본, 대만 사이의 군사적 결탁 책동을 규탄했습니다.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국과 일본, 대만이 정찰 무인기의 실시간 자리를 공유하게 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중국은 자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들이 대만 지역과 그 어떤 형식의 군사적 연계를 맺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들이 대만 정세의 긴장을 조성하지 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그는 언명했습니다. 러시아 발드 함대가 5일 발드해와 칼리닌그라드 주의 사격장들에서 기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5일까지 진행되는 훈련에 약 40척의 함선과 3,500여 명의 군인, 20여 대의 비행기 및 직승기 등이 동원됐습니다.
러시아 국방성은 훈련의 목적이 발드함대 군사지휘기관들의 전투준비 수준을 제고하고 군인들의 전투력을 높이며 협동 방법을 완성하고 사령부와 참모부들의 군사지휘 경험을 축적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의 의학 전문가들이 앞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한 새 변이 구루가 출현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한 새 변이 구루가 수차례의 갑작 변이 결과 6년 후에 출현할 수 있다는 예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감염시키면서 많이 전파될수록 갑작 변이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면서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갑작 변이의 변화 과정에 토대해 보면 6년 후에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능형 온실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수직농장에서는 공중재배 방법으로 26가지의 남새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중재배는 작물의 뿌리를 영양액 속에 잠그고 자래우는 수경재배와는 달리 뿌리를 공중에 들이우게 하고 여기에 영양액을 분무하는 방법으로 작물을 자래웁니다. 이러한 공중재배 방법은 수경재배에 비해서 물을 40%나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뿌리에 대한 산소 공급량이 충분한 것으로 해서 생장 주기가 더 짧다고 합니다. 현재 이 수직농장의 재배 면적은 같은 량의 남새를 나는 수평 재배 면적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온실은 이동식 수경재배 온실입니다. 온실의 모든 재배 공정은 자동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동식 수경 온실은 토지와 물,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임의 지역에 쉽게 이동 설치해서 안전한 남새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새로운 탄소 나노 섬유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새로 개발된 탄소 나노 섬유는 가볍고 유연하면서도 질김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 탄소 나노 섬유로 만든 밧줄은 불수강으로 만든 밧줄에 비해서 당김 세기가 2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이 탄소 나노 섬유가 보다 가볍고 든든한 여러 가지 기능성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기온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6월 상순 기간의 전국 평균 기온은 18.5도로서 평년 정도였지만 지난해보다는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동해안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높고 서해안 지역에서는 평년과 같았지만 북부 내륙과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았습니다. 앞으로 6월 14일까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자주 비가 내리겠지만 15일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17일부터 19일 사이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밀보리와 같은 올곡질 가을을 제때 하도록 하며 특히 15일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조건에서 벼뿌리 썩은병과 같은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물대기 방법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약한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 지역과 함경남도, 강원도에서 대체로 흐려 여덕과 대웅단, 창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과 태천과 독천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고 황해남북도 남부 지역과 개성시에선 개었다가 흐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 리역의 일부 지역에선 새벽과 오전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서 평년보다 1도 작고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평양시와 황해남도, 함경북도, 남포시, 라손시와 평안남도, 황해북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내륙을 위주로 해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약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과 함경남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산발적으로 비와 서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남북도 남부 지역과 개성시에선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개이겠으나 성촌과 곡산, 재령을 비롯한 중부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비와 서낙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도 정도겠고 제일 높은 지방은 금야 지방으로서 9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내일 낮 최고기온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려서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14일부터 16일 내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4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평안남도,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15일에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16일에는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과 라손시에서 흐렸다가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14일에 평년보다 약간 낮고 15일부터는 평년보다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